그리고 적립식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려갔을 때도 내가 적립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진 거예요. 지금 1.5% 배당을 주잖아요. 이게 30년이 지나면 1.5%가 아니에요. 20, 30% 이상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원금을 안 빼도 거기서 나오는 배당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 이제 30년 투자해서 19억을 만들어내는 그거 방법이었는데 정확히 계산식을 말씀드리면 S&P 500에 우리가 이제 35만 원씩 3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수익률이 이제 연평균 과거 10년 동안 13%였고 배당이 1.5%를 계산했고 그 배당 성장률이 9%였어요. 배당은 13%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 별도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배당을 다 빼고 13%로만 계산을 하면은 30년 뒤에 15.5억이 돼요. 그래도 복리 효과가 대단하죠. 30년. 근데 이제 배당이 이제 계속 늘어나서 그걸 재투자했을 때 이제 19억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5억이 더 붙는 거예요. 배당 재투자로 인해서. 그냥 S&P 500만 넣는데도요? 그렇죠. 한 달에 35만 원씩. 네. 그렇구나. 이게 제가 복리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서 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짚어보면 복리라고 하면 우리가 72법칙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1억을 넣어놓고 2억이 되는 동안에는 7.2%씩 10년이 늘면은 2억이 된다. 그래서 72법칙인데 7.2 곱하기 10 하면 72%인데 28%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복리로 채워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복리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더 높이 쌓이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내가 10%씩 이제 10년을 투자하면 1,000만 원만 넣어놨는데 10년 뒤엔 2,700이 되고 20년 뒤에는 7,300이 돼요. 그리고 30년이 되면은 1억 9천이 돼요. 이렇게 1,000만 원 가만히 놔뒀는데도 이렇게 복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다 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수익률이에요. 10%였던 수익률이 3%만 떨어져서 7%가 매년 쌓였다. 그러면 1억 9천이 되지 않고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반 이상 깎여요. 3% 떨어졌는데. 그럼 반대로 3% 더 올려서 13%씩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 1억 9천이 4억 8천까지 올라가요. 이건 2배 이상 되는 거죠. 3% 차이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복리해서 봐야 될 거는 기간만큼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수익률 당연히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 매년 똑같이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지금과 같이 1년에 한 30% 빠지는 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0% 하락을 8년마다 한 번씩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경제 위기가 8년마다 와서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래는 1억 9천이 돼 있어야 될 돈이 1,000만 원을 가만히 놔둬서 30년이 지났을 때 10% 했을 때 1억 9천이 되는데 그 1억 9천이 돼야 될 돈이 8년에 한 번씩 30% 하락을 맞이해서 한 3번 정도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은 1억 9천이 안 되고 5천만 원이 돼요.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산 배분을 잘 해놨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0%까지는 아니고 0% 보합을 유지해서 방어를 한 거죠. 그래서 매 한 8년에 한 번씩 0%가 됐다고 치면은 이게 5천이 아니라 1억 4천이 돼요. 그만큼 방어가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했던 원칙이 그 말이 맞아요.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을 꼭 지켜라. 잃지 않아야지 복리를 계속 느끼는 거니까 우리도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놓고 꼭 높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매년 수익을 만들어내야지 복리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S&P 500에 35만 원씩 30년을 넣으면 19억 가까운 돈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S&P 500이 30년 동안 투자가 되면서 그 위아래를 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인 것도 그렇게 해서 평균치로 넣은 평균치로.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의 장기는 갖고 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있어도 마이너스가 있어도 그게 다 해가지고 13%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적립식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려갔을 때도 내가 적립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진 거예요. 이게 그냥 평이하게 직선으로 갔다면은 이만큼의 수익률이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내려갔을 때도 넣고 올라갔을 때도 넣기 때문에 힘든데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갔을 때 넣기 때문에 단가도 더 내려서 그래서 수익률도 더 높이는 작업도 한 거예요. 올라갔을 때도 넣기 때문에 단가가 좀 더 높아졌지만 그것도 수익률 방어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내려갔을 때 지금 내려갔을 때잖아요. 이럴 때 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갔을 때 넣었는데 이 아래 위를 다 겪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를 내가 무시하고 위에서만 계속 넣으면은 그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주식의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참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키기만 하면은 이 원칙을 30년만 지키면 네. 되는 건데 20억 부자가 되는 건데 맞아요.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숲의 챌린지라고 제가 30년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이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47번째, 47주차까지 넣었는데 35만 원씩 한 거예요. 지금 S&P 500이 떨어졌는데도 그건 플러스예요. 환율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방어도 해줬고 이번에 좀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신기하게도 적립식 투자가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해요. 진짜 내 때는 내가 좀 나이가 있으면 네. 내 때는 좀 만약에 20살 그때부터 경제활동 한다고 하면 25살부터 하면은 55살 은퇴할 때 한 20억 생기는 거고 그죠. 아이한테 하면은 또 아이는 시간이 그죠. 더 많은 거고 걔는 아이는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복리가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워런 버핏도 보면은 계속 넣어서 복리는 뒤로 갈수록 이렇게 커브가 더 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80세 이후에 번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가 넘어요. 그 복리에 복리가 붙다 보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쭉 가져가시면은 가장 아름다운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그래도 느끼는 구간은 20년에서 30년 구간이면은 커브가 격하게 꺾이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 구간이. 그래서 30년은 어떻게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그 은퇴 자금으로 한 9억 정도 있어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19억에서 10억 뺀 금액이니까 한 20년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매력적인 건 S&P 500이 지금 1.5% 배당을 주잖아요. 이게 30년이 지나면 1.5%가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한 20, 30% 이상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원금을 안 빼도 거기서 나오는 배당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스피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강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되게 정석적이고 하기가 되게 원칙은 되게 심플한데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서술해 주신 책 같은데 책 한 번 더 필요해 주시죠. 책이 결국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A부터 Z까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독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독서라고 하면 우리가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내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책을 읽고 계속 한 권, 두 권씩 쌓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 투자도 비슷해요. 투자도 내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할만하구나, 더 공부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 공부도 하고 돈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해요. 책을 읽을 때도 동기부여가 중요하니까 이런 동기부여를 일으키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투자에서 제가 생각하는 보상 첫 번째 단계는 배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앞에서도 우리가 리얼티 인컴을 얘기했는데 리얼티 인컴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매달 책 한 권에서 2권 정도 읽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리고 3,000을 투자했다면 내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매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나오고. 매일이요? 네. 20일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 이제 회사 갈 때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가 빠지게 됩니다. 한 15만 원 정도 내외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 생활에서 나 대신에 얘가 돈을 내주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나 튼튼하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은 주식수를 하나둘씩 눌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투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느껴가면서 배당으로 보상을 받다 보면은 좀 더 투자가 재밌네, 공부 더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경제에 대한 관념도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책이 이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른 투자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했던 방법들, 실수들을 다 모두 가감없이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나한테 여기서 어떤 거를 뽑아서 써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건강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나의 머니로드.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 스페님께서 걸어오신 길.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자신만의 결론을 적어주신 거네요. 저는 그래서 12년이 이렇게 걸렸는데 여러분은 12년이 아니라 그냥 책 한 권 읽고서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투자 공부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시간을 더 쓰실 수 있게끔 요게 좀 최적화되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정말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페님, 그러면 혹시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책에도 당연히 썼는데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경제 위기고 그리고 주식이 좀 많이 내려와서 투자로 지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투자로 조금 좀 속상하고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다 안 보고 그냥 외면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괜찮은 척 밝은 척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외면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외면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바로 즉시하면서 해야 될 거는 바른 투자로 가는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투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꾸면은 내일이 바뀌는 거고 내일이 바뀌면 내년이 더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바꾸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좀 레버리지 투자로 너무 손실이 크다. 이건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건강하게 포트를 짜고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은 조금씩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는 모르니까 함부로 뭐 손절을 하고 이렇게 갈아타세요는 좀 그렇지만 내가 계획성 없이 지금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배당 성장 채권 원자재가 들어있는지 체크를 하고 밸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미래도 없는데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손절을 해야죠. 좀 안타깝지만 마이너스가 크더라도 그게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S&P가 올라가는 게 더 건강한 투자가 될 거고 근데 S&P 500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뭐 레버리지 투자라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한 발 두 발 이제 근육을 좀씩 키운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바뀌어야지 그게 바뀌는 거니까 건강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손절이 좀 위험한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은 투자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걸 갖고 있는데 무서워서 못 팔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느끼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는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좀만 해보시면 좀 더 단단한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머니로드의 저자이신 유튜브 채널 수페TV의 송민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